278쪽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우리 요약집 200페이지부터 201쪽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죠. 이 건축법상 도로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도로인가? 첫째, 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며 넓이 몇 미터 이상이라든가 4미터 이상, 이거 수차로 하시고, 그리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과 동시에 바로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개법이라든가 사도법, 도로법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건 도로다라고 신설평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거나 또 허가권자가 허가시 바로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공고한 도로, 이런 도로야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 그런 도로뿐만 아니라 그 예정도로까지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에 대한 외해가 있습니다. 사람의 보행만 가능하다면 그 지역 조건상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람 보행 가능한데 자동차 통행 사상 불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고시가 되어 있으면 넓이 4m 아닌 3m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다가 막히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 경우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은 몇 미터, 넓이 몇 미터만 돼도 건축상 도로 인정하냐? 2m. 막다른 도로기가 35m 미만이다. 그러면 그 길이가 35m 미만이면 몇 미터, 넓이 몇 미터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되냐? 3m. 만약 35m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이 넓이가 6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건축상 도로가 되는데, 다만 이 도시락에 있는 저기 읍면 쪽은 설령 35m 이상인 그 길이라도 막다른 도로 길이가 그때 4m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상 도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죠. 1번 도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도로란 보행, 자동차 등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 도로, 그 이정도로 말하는데 맞죠? 2번 이 시장수 구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차량 통행 안 된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넓이 몇 미터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냐? 3m 맞고, 3번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넓이 2m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되고, 4번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미만이면 몇 미터 미만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되냐? 3m. 그래서 6m가 틀렸죠. 그 다음에 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하는데, 지정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주로 그 이해관계인이 해가지고 거주하고 있다든가 주민들의 사회상 통행도로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하여 결정된 토지에 따라 도로 위치를 준공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하지 않고 건축원의 심의가 쳐서 그 위치를 준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된 도로를 폐지한다, 변경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는 폐지, 변경 못한다. 5번 반드시다 라고 알아주십시오. 맞습니다. 5번 끝에 반드시 폐지, 변경은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도로, 옳은 거, 이건 기출문제인데 2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아까 이거요. 계단으로 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넓이 몇 미터 이상만 되면 3미터 이상, 그리고 사람 보행이 가능하다면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건축상 모든 도로는 도로란 특성상 도로법에 따라 이렇게 고시가 된다. 봐봐요. 꼭 도로법에 따라 고시가 될 필요 없어. 국토개법상, 사도법상 고시가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그래서 모든이 틀렸어요. 이해돼요? 됐죠? 도로법 밑에다가 사도법도 쓰고 국토개법도 쓰면 되겠죠.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회상의 통로라도 건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수적이다? 아니에요. 이해관계는 동의 필요 없다 그래야 돼요.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요 없다. 필수적이 아니라 필요 없다. 자, 4번
허가권자가 도로 이시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이 정도로인 한 건축상 도로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건축상 도로와 대지관계. 자, 건축상 대지와 도로 관계이다. 틀린 거.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있다. 그때 이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되는가? 2m. 원칙은 몇 미터요? 2m 이상 잡아야 돼요. 몇 미터? 2m. 그래서 1번 맞았어? 틀렸어요? 틀렸죠? 다 이거 2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봐보세요. 막다른 도로 경우도 아까 아무리 그 길이가 10m 미만해도 몇 미터 이상은 돼야 되냐? 아까 2m.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만 잡아도 된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해. 여기 도로가 있는 땅, 건축상 도로가 있어. 건축상. 이런 도로가 있는 땅 한 필을 크게 하나 사가지고 화살 하나 사서 밀어버렸어. 밀어서 전원주택 개발해서 분양한단 말 들어봤죠. 그래서 싹 평탄잡 해가지고 하나하나 잘라서 여기는 뭐 한 필 자를 때 엄청 넓으니까 뭐 10m 잡아갖고 10m 이거 뭐 걱정 없겠지만 이렇게 하나 잘라서 팔고 이렇게 팔고 또 이렇게 하나 잘라서 팔고 또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잘라낸다. 그때 이때 이 하나의 대지, 이 하나의 건물을 질 수 있는 하나의 대지는 최소한 몇 미터 이상 잡아 잘라야 되겠어? 2m. 이해돼요? 그렇게 여기 아무리 그 대지에 적게 자른다 해도 여기 접어하는 정도는 2m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때 여기에 들어설 건축물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2m만 잡으면 돼.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크게 지게 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 들어설 대지 여기 봐요. 여기 대지에 들어설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2m가 아니라 4m는 잡아야 돼. 몇 미터는 잡아야 된다고? 4m. 근데 공장은 2,000제곱미터라도 4m만 잡아도 되는데 바로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공장 연면적가 그러면 그때는 4m.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4m만 잡아야 돼. 2m만. 다시 공장이 들어설 대지다. 근데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 들어설 대지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몇 미터 잡아야 해야 되냐? 4m. 그것도 넓이 몇 미터 이상 도래? 6m 이상 도래. 알겠죠? 그게 있어요. 다시 한번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 바로 원칙은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 2m. 근데 2m 아니라 4m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그것도 넓이 6m 이상 도래. 어떨 때 건축물로 연면적계가 얼마짜리 들어설 대지일 때 2천. 근데 공장은 얼마? 3천. 알겠죠? 그걸 꼭 알아주세요. 근데 이 반드시 잡아야 되냐? 잡아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지에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허가권자한테 인정받았다. 그때는 건축법상 도로하고 직접 2m 이상 잡아지 않아도 됩니다. 어떨 때냐? 바로 도로가 있고 공원, 광장이 있고 대지에 출입하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농지에다가 농막을 축조하려고 한다. 농지법상 농막 뭐요? 농막을 축조할 때는 맹지에다 축조도 된다. 이렇게 하세요. 농막. 무슨? 농막.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3번. 대지와 도로 관계 틀린 거 1. 건축물 대지는 원칙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고? 2m. 근데 2번. 2m 이상 잡아야 한다 했는데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로에 직접 잡아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할 때도 도로에 잡아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3번하고 4번과 5번을 볼까요? 4번, 5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는 넓이 6m 이상인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잡아라? 4m. 그런데 공장은 특례가 적용돼서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되냐?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이걸 적용한다.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냥 2m만 잡아도 되지만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들어선다면 4m 이상 잡아야 된다. 넘어가시고 4번. 자, 대지와의 도로 간격이다. 옳지 않는 거. 이것도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있는데 1번, 2번 묶어서 비교해 두셔. 1번, 2번. 1번은 지정했다 포인트 잡고 2번은 페이지 변경했다고 넘어쳐요. 그래, 둘 다 허가권자 다 할 수 있어. 허가권자 몇 명 있다고 쓸까요? 7명.
그래서 허가권자란 말 치고 시장수 그래도 맞은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 다 할 수 있거든. 그래,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한다. 그럴 때는 원칙은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 위치를 전공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해외 멀리 가서 거주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료로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그런 토지일 때는 도래로 정하고 있다. 그런 토지라고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원의 심의를 쳐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 1번 맞고요. 근데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거 2번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3번 맞다 아까 했고 4번 맞습니다. 건축물의 주변에 바로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건축 금지되고 공정통행에 지장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 인정한 공지인 경우는 사무 의무가 없다. 사무 의무란 것은 직접 건축상 도로하고 그 대지가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아까 있어요. 공장은 몇 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그거 적용한다. 3천. 연매작게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일 때만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것도 넓이 6m에서 도래.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 건축서 나왔는데요. 이 건축서는 205쪽부터 206쪽에 있는 건데요. 자, 1번 건축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나요? 이란을 지워버려. 오타 나왔으니까. 이란 지워버리고 건축서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무엇과 무엇 선이 건축되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맞죠? 그때 이 도로폭이 소요넓이 이상인 4m 이상 4m를 소요넓이라고 그래. 아까 건축상 도로 원칙 4m를 요구했죠.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배치시키는 그 한계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것이 건축선이 된다. 알죠? 그래, 건축선. 그런데 이때 이 건축선이 이렇게 딱 확정되면 이 대지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 수평토미로 대지 면적 산정해서 건폐용률 적용하여 집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하고 잡아가 있는 도로폭은 2m밖에 안 된다. 가정합시다. 2m밖에 안 되면 소요 넓이에 못 미친 도로라 그래. 소요 넓이가 아까 몇 미터인데? 4m인데 이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소요 넓이에 못 미친다 그러죠. 못 미치는 도로다. 이런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고 있다. 그때 이 대지에다가 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도로하고 대지 경계선 이 선을 건축선 삼아서는 안 되고 강제로 대지 한채에 호텔에서 건축선을 정하게 되죠. 이렇게 얼마만큼 각각 대지 한채로 호텔에서 건축선이 정하지도록 하냐. 자, 도로가 있다면 도로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대지 한쪽으로 얼마만큼 물란선이 건축되는가 그 소요 넓이의 얼마만큼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몇 미터? 2미터. 여기서 얼마? 2미터.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도로 중심선입니다.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지 한쪽으로 소요 넓이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이렇게 건축선. 이때 이와 같이 건축선이 강의로 후퇴되어서 확정되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에다가 이 대지 소재가 건축물을 담장 건축 촉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지상할 때는 건축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이 건축선을 넘어서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알아주세요. 알겠죠?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건축선은 수직을 넘는 구조를 해야 된다.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부는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오, 그래, 제 좋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면적 가지고 대지면 계산한다. 이 정도 하시고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천이 경사지가 있다. 경사지. 아니면 뭐 하천이 있다고 하천. 아니면 철도가 지나고 있어. 철도. 이런 것도 아무거나 있다고 합시다. 그때는 이쪽으로 도로 부지로 확보할 수 없어. 그런 상태고 이쪽에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소요넓이에 몸치는 2m 뭐 3m밖에 안 돼. 3m 도로가. 대지가 있어. 이때도 대소요넓이를 강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경사지, 하천, 철도, 솔부지 여기에 도로 경사 기준에서 대지 안쪽으로 후퇴한 선을 건축소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얼마만큼 후퇴하느냐? 그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사 기준에서 얼마만큼 물러난 섬? 소요 넓이에 상당한 수평 거리. 소요 넓이는 아까 몇 미터라고? 4m. 4m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소로 정해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3m짜리 도가 있으면 3m 나왔죠. 여기까지 왔죠. 몇 미터만 더 들어가면 된다? 1m. 그러면 3m죠. 자,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에 따른 이 대지 소재가 건축물 담장 지상에다 축조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지표 아래는 건축할 수 있고 축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 알겠죠?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는데 도시적, 관리적, 롱램적 차량 보정이 있다. 이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도로 폭은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가 있어요. 6m짜리 있다 합시다. 그때 이 도로가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칙은 도로 폭의 소요넓이 이상이니까 6m짜리니까 도로와 대지역 경선 이선을 건축사무소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바짝 도로가에다 붙여도 해요. 근데 이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야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별도로 거버릴 수가 있죠.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역일 때만. 비도시는 이렇게 안 돼요. 알겠죠? 되지 않다 호텔에서 건축소 못 그럴 수가 없어. 그래 도시적일 때만 얘네들이 건축에 심어쳐서 되지 않다 건축선을 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건축선이 대하전에 그어질 때 도로 경계선을 기준해서 최대 몇 미터까지 호텔에서 그을 수 있을까? 4m까지만. 알겠죠? 몇 미터요? 4m.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역에서. 이때 대전에 이렇게 봐보세요. 대전에 건축선이 이렇게 그어졌다. 건축선이 그어졌다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 이때는 포함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건축선이 이렇게 그어졌다면 여러분이 이 대지 소재다 그래도 이 섬 밖으로 여기다 건축물 지상에다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담장 축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 상실했겠어 안 했겠어? 오 그랬어 안 했죠. 그렇죠. 사용만 제한받아요. 그리고 지하에는 축조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 선을 벗어나서 땅속에다 지하층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알아주세요. 건축선 그 정도는 깨주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이런 거는 건물 질 때 이렇게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물 내에다가 출입문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때 도로면이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4.5m 이하에 출입구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걸 설치해서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이 거졌다면 그걸 수직선이라고 하고 수평선하고 세우면 수직선이 되겠죠. 그래 수직선을 넘는 구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바로 이 건축선은 수직면 없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몇 미터 이하일 때 4.5m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러면 건축선에서 문제 나오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번 건축선 틀린 거 1. 건축선은 아까 그렇다. 2번 이 소요 넓이에 몸치는 넓이의 도로 경우는 그가 도로예요. 도로 중심서부터 소요 넓이 4m만큼 그 물러난 선이 건축선에 틀렸죠. 도로 중심선을 기준해서 소요 넓이 얼마? 2분의 1. 그래서
소요 넓이 다음에 소요 넓이의 2분의 1만큼 물란선을 건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등이 있는 경우는 그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넓이에 해당하는 수평을 그러면 4m죠? 맞아요. 건축한다. 4번 시정수 구청장은 그 4m의 범위를 설 때 4자 앞에다가요. 도시역에서 써봐. 도시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았어. 5번 건축 앞에다 지상 써봐. 지상의 첫머리. 지상의 건축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넘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자 7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7번에 2번, 3번, 4번, 5번만 읽고 가죠. 2번 소요 넓이에 멈추는 넓이의 도로인 경우 그때는 아까 무슨 선을 기준해서 소요 넓이의 2분의 1 수평만큼 되지 않죠. 물란선이 건축됐냐? 그렇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 경계선 그말 쳐버려. 대지와 도로 경계선 그말 쳐버리고 그자에다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바로 소요 넓이 2분의 1의 수평 그만큼 되지 않죠. 물란선이 건축된다. 이렇게 하고 3번 꼭 읽으세요. 다섯 명이 줄 것이고 밑에 도시역에서만 4m까지 건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번, 5번 중요하다. 4번 건축물을 때 건축 앞에다 지상의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승무에 넘어서 안 되지만 지표아래의 건축물 담장을 넘어도 된다. 5번 도로면 따라 멈춰요.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4.5m 이하의 출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 오른쪽 넘어셔서 9번. 자 9번은 상당히 고난도 문제였는데 값은 대지의 높이 4m 그리고 연면적에 9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률상 건축규제 위반해야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위반되는 거 1. 값은 건축일에 건축 신고했다. 신고 대상이죠. 아까 얼마까지 연면적에 얼마까지 신고 대상이라고 했어. 그것도 써요. 건축 신고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가 연면적에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고 대상. 그래서 이건 신고 90밖에 안 된 거 신고했다. 합법이죠. 이해돼요? 얼마까지 신고라고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신고한다고 그랬죠? 190페이지 있어. 190페이지 써놓고 집에 가서 보세요. 2번 값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으나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 용도상 방수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도로보다 낮았다 해서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죠. 아까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원칙으로 도로보다 낮아서 안 된다. 그러나 어떨 땐 낮아도 되냐? 배수 지장이 없다든가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낮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합법이 합법. 낮아도 돼. 200페이지에서 봤어요. 3번 값은 공공지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확보했다는 것이 확보를 하면 바닥 면적에 5,000제곱미터 이상해야 돼요. 바닥 면적 얼마라고? 5,000제곱미터 이상해야 돼요. 이건 뭐 90밖에 안 되는데 게임도 안 되잖아요. 확보하지 않았어. 적법이죠. 적법이죠? 208페이지. 4. 값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등 가능한 도로에 3m 잡아오고 있다. 아까 몇 미터만 잡아도 돼요? 2m만 잡아도 되죠? 3m 잡아니까 적법이죠. 201페이지에서 봤어. 201페이지에서. 5번 값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 때 건축선을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건 적법이 위법이요. 지금 건축물의 그 높이가 겨우 4m밖에 안 돼요. 4m인데 출입문을 달았어. 근데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 넘는 구조로 해서 위법이죠. 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은 위법. 206페이지 봤어. 통과. 자 1번은 202조부터 203조까지 있습니다만은 구주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주 안전 확인서를 설계자한테 가서 받아와서 허가원에 제출할 게 있죠. 제출할 건축물. 그러면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했죠.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바로 주택은 닭이다 이게 중요해. 그것다 써놔. 1번 옆에다가 주택 8개 다 해당한다. 1번 옆에다가. 주택. 건축법상 주택은 8가지나 했잖아요. 주택은 8가지가 있어. 단독택 4개, 공동택 4개. 이건 단독택, 가정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 다음에 공동택,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알죠? 이 주택은 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제받게 됐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5번 맞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물 층수, 몇 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꼭 내진 설계해야 되냐? 2층 이상. 연면적은 얼마? 200. 근데 이제 목구조, 2층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바로 내진 설계하는데, 나무집, 목구조는 얼마 이상 할 때 3층 이상,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그래서 3층 미만이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목구조 건축물은 내진 설계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 연면적 330제곱미터인 2층짜리 목구조 건축물은 내진 설계할 필요 없어요. 목구조 건축물 따 줄 거 봐요. 목구조 건축물을 따 내진 설계하려면 3층 이상이거나 써버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내진 설계 대상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높이가 13m, 그 다음에 구처식기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처마 높이는 9m 이상, 그 다음에 기둥과 거리는 10m 이상, 이거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를 알면 문제 맞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문제인데요. 건축물로 구조안전 확인돼 잘못된 거, 이것도 202쪽부터 203쪽에 있습니다만은 1번 이제 금방 했어. 연면적 200, 목구조는 500 있을 때 바로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해서 설계라, 내지 설계라 맞고, 다만 2번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은 내지 설계 대상 아니다. 제외된다. 3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대되지 않는 구조된 보호 차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배하고 중소부터 3m 이상 도출된 건축물도 내지 설계해야 됩니다. 이것도. 설계는 구조안전 확인해야 돼. 맞아요. 4번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한 자는 그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구조기술사 협력을 꼭 받아야 돼. 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꼭 받아야 할 대상은 6층 이상의 건축물 설계할 때.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설계할 때. 그 내용이 바로 203페이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대지 않는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예배역 중소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건 내지 설계 대상이어야 되죠.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그따 써봐요.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특수구조 건축물이니까 건축구조 기사 협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돼요. 건축 설계할 때, 건축 설계할 때 협력 받아야 됩니다. 3번에 또 그게 나오는데 3번 다른 거구나.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적시 내진 능력을, 즉 지진 발생하더라도 끄떡없다, 안전에 지장 없다라는 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1번, 2번만 봐두세요. 아까 그 내진 설계 대상 나왔죠? 2층 이상, 연면적 200,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건 내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내진 능력도 공고해야 한다. 알려줘야 한다. 공개해야 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따 줄거 봐요. 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래. 고층 하면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는 3, 4, 10이니까 120m. (120m) 이상인데요. 이거 바로 고층이랍니다. 이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도 있죠.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은 얼마?
50층 이상이거나 이상이 또는 그렇죠. 높이 200m. 200m 이상. 이 두 가지 걸 다 충족해야 돼요. 하나만 충족해야 돼요. 하나만. 그 다음에 준초고층 있죠. 준초고층.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30층 이상 49층 이하 이고 동시권 이하 이건 동시권이니까 선택적인 건데 이거 바로 120m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이게 뜻이에요. 뜻. 알겠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물로 피난 시설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옳게 연결한 것.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다. 이건 뭘까? 초고층이죠? 초고층. 아까 50층 이상이면 무조건 초고층이니까.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이 있다 줄 거예요. 피난 안전구역을 몇 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가? 최대 30개층마다 몇 개소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또 5번 또 나오거든요. 같은 문제인데 5번에서 4번과 5번만 봐두세요. 4, 5번. 4번 보면 옥상 광장, 옥상의 광장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의 주위에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난간 높이는 몇 미터냐? 1.2m 수치 말하시고 5번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11층 이상이에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잡기가 1층부터 끝까지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잡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붕이 평지붕일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금방 넘어가도 되겠고 넘어가셔서 288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자, 건축법령상 국토교법에 따른 바로 방하중하는 건축물 옳지 않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211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방하주는 화재염을 예방하고자 필요할 때 지정되는 지구죠. 그리고 2번 이 방하주가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요 구조부와 예벽은 무슨 권리로 만들어졌냐? 그렇죠.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 구조.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해라. 이게 내화구조예요. 방화구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좀 알아두세요. 방하주하는 공작물로서 간판, 강고탑, 그 다음에 건축물로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높이 3m 이상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제로 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불연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참고로 보시고 5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고 내해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그 전부 그가 뭐냐? 건축물만 전부 대하여 방하주하는 건축물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까 방화주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예벽과 주요 구조물은 내화 구조를 해라고 했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승강인데 212페이지 있습니다만은 212, 213페이지 있는데 승강기 옳지 않는 거 1번 마지막에 비상용 승강기 그때 포인트 잡고 비상용 승강기를 꼭 설치할 대상이 있어요. 그건 높이 31m를 넘을 때만 적용합니다. 높이로 적용해요. 31m를 넘을 때. 그래서 30m가 아니라 31m예요. 30m 아니라 몇 미터? 31m. 그래서 1번 틀렸어.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을 여러분이 건축한다 합시다. 그때는 승용 승강기 뿐만 아니라 바로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통과해도 되고 3번도 통과해도 되고 4번도 통과하고 4번 알아주세요. 4번과 5번은 한 묶음입니다. 4번과 5번은 한 묶음으로 해서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은 원칙으로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서
건물을 취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외해가 있습니다. 5번 이제 딱 6층으로 끝났는데 6층으로 딱 끝났다. 그럴 때는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은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계단 있잖아요. 그런 직등단을 설치해서 제공하고 있다면 승용 승강기는 설치물을 면제해 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건축물 중에 뭐 5층짜리 했다, 때로는 6층짜리 했다, 그럴 때 승용 승강기 없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설치를 안 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설치 안 하면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서 누가 이용하지 않아요. 누가 임차도 안 받아가요. 그래서 다 웬만하면 요즘은 다 설치합니다. 옛날 집 보면 있어요. 그런 이 규정을 통해서 6층짜리인데 가서 보면 승용 승강기 없어버려요. 계단만 설치해놨어. 올라갈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런 학원도 있었는데 옛날에 5층까지는 그런데 올라갈 수 있어. 4층까지는 숨이 하면서 올라가요. 거기서 한 번 쉬어야 돼. 와, 힘들어요. 6층까지 올라가려면. 가도 끝이 안 나요. 요즘에 거의 그런 거 6층짜리 승용 승강 안 달아버리면 임차가 안 돼가지고 임대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수익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승강기 설치하죠. 자, 그래 5층짜리는 더더욱 승용 승강이 안 달아도 되겠죠? 이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 짓던 시대에는 아예 승강기 없어요. 옛날 40, 50년 전에 만들었던 아파트 보면 5층짜리 있잖아요. 승강기가 없습니다. 계단 올라다 5층에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부셔버리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290페이지에 건축법의 건축법령상 대지가 이것은 311페이지 있는데 311페이지 건축법령상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 및 대지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 건축법상 뭐 일조권 규정을 줘야한다, 뭐 등등등 공경지 확보 규정을 줘야한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양다를 쳤다 이렇게 양다리. 바로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또 뭐 계획관리 걸쳐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할 때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쳐 있을 때는 그 대지가 1000제곱미터다. 그럴 때 여기 뭐 600 걸쳐 있고 뭐 400 걸쳐 있다면 그 대지 가반 쪽에 속하는 용도지에 관한 건축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다 적용해서 처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반 쪽 밀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번이 그거예요. 자, 대지 가반이 소환 지역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 대해서는 대지의 가반이 소환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 및 대지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처리하자. 여기는 가반이 나오죠. 가반.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일반 주거지 600, 계획관리 400 걸쳐 있다. 그럴 때는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할 때 이 건축물과 이 대지에 대해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하면 된다? 일반 주거지. 가반쪽 밀어주니까.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바로 5번이 그거예요.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적과 그 밖까지 걸쳐 있어요. 여기 녹적이 있는데 녹적에 땅이 400 걸쳐 있고 여기 준주거지역에 600 걸쳐 있다. 이렇게 1000짜리인데 그럴 때 야 가반쪽 다 밀어주라. 그럼 이것도 개발해버려야 된다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보존을 요하는 녹적과 그 밖까지 걸쳐 있다면 면적과 상관없이 각각 적용하자 이렇게 해서 각각. 녹적에 있는 땅은 녹적에 관한 규정을, 준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자. 그게 4번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적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으는 각에다 체크, 각 지역의 건축 및 대지에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과 그리고 5번은 한 묶음. 2, 3, 5. 이 여러 가지 용도주가 있는데 그중 용도주 중 방화주구. 방화주구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요. 특례. 이렇게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준주거지가 있어요. 준주거지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일부는 방화주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는 방화주가 아니에요. 준주거지에 있는 땅인데 그때
건축물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한다.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한다. 그때는 이건 방화주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준주거지에 따른 규정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지는 갑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이 건물 예벽과 주거구조를 내화구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는 건 자주 음성 아니죠. 그런데 이 건물을 배치할 때 말이죠. 여기 봐봐요. 건물을 배치할 때에 사람들이 너무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들어올 수가 있겠다. 다른 사람 대지는 여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이용해서 수익성이 높은데 이 방화주기에 따른 규제를 덜 받고 건축비용을 절감하려고 구석재도 넣어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수익성 떨어지니까 또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건축을 이렇게 배치하자.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건축물 일부가 무슨 지역에 걸치게 됐나요? 방화주기에 걸치게 됐죠. 그때는 이 건축물 봐보세요. 방화주기하고 그 밖의 지역에 걸쳤다 하나의 건축물이 그때는 방화주기에 속한 건물뿐만 예벽과 주거구조를 내화구조로 하고 방화주기 밖에 있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안 해도 되냐? 아니다. 이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타는 거지 가다가 중단할 일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그 밖의 지역에 걸쳤다면 이 건축물 전부만 방화주가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받으라. 그 말은 예벽과 주거구조는 다 내화구조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이 방화주가하고 그 밖 그 지구 사이에 건물 사이에 있단 말이죠. 경계벽을 쳤는데 방화벽을 넣었어. 방화벽. 방화벽을 이렇게 양 경계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화재가 여기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게 한 벽이 방화벽이거든. 그래 방화주가 그 밖 그쪽에 걸쳐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경계에 방화벽이 구역 설치되어 있다면 방화주가 안에 있는 건축물만 방화주 안에 건축물한 건축법상 규정을 정받아서 내화주라고 여기는 내화주를 할 의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방화주로 지정됐어요. 방화주. 이게 녹지, 여기 녹지죠. 녹지죠. 도로가 있고. 그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건물 질 때는 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는데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면 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면 되는데 내화주로 할 필요 없어. 근데 이걸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건축물이 일부라도 방화주에 거치면 녹지에 있는 건축물이 방화주에 거치면 건축물 전부를 방화주하는 건축법상 그 규정을 정해서 내화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5번이 그겁니다. 자, 이거 좀 받으시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기출문제인데요. 자, 10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다. 그 대지 보니까 녹지가 고도져 있죠. 이건 갈피 쳐버리세요. 갈피 쳐버리고 안 맞아. 지금은 안 맞아. 개정돼 가지고요. 넘어가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지 않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1. 이것은 206조부터 207조까지 있습니다. 206조부터 207조까지 있다. 자, 이 지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받으세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가로구역이 뭐냐면은 도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라 하죠. 이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뜻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는 2명밖에 없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2명만. 그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한 묶음인데요. 이건 1조동을 확보량 건축물 높이지 않은 파트입니다. 1조권 보류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3번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모든 건축물보다 전용 주거지에 있는 땅에다가 일반 주거지에 있는 땅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1조권에 의한 건축물 높이가 맞습니다. 그때 그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면 정보방에 따라 쳐요. 정보방향 인접대에서부터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하면 되고요. 3번과 4번 묶어서 3호 경우에 즉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그 높이가
9m를 초과한다. 건축물 높이가 9m 초과하면 정복 방향은 인도대 견사부터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떼야 돼요. 그래서 2m가 틀렸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떼야 됩니다. 건축물 높이가 10m다 하면 그 높이 2분의 2, 5m죠. 5m 떼야 된다. 20m면 그 높이의 2분의 10m죠. 그래서 2m 틀렸어.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번. 이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는 규모가 적은 것들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콩 많은 것들은 굳이 높이 규제 가지고 바로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규모를 암기해야 되는데 28 건축물이에요. 28 건축물. 뭐라고요? 28. 그래 동시조건입니다. 2층 이하로서 층수가 2층 이하로서예요. 이거나 그럼 틀려버려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높이가 얼마인데? 8m 이하인데. 굳이 높이 규제할 필요 없어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것은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8m 초과는 9m 그때 나왔지 아까 9m 8m 약간은 적용하지 않아요. 8m 초과는 뭐 9m 이렇게. 아무튼 동시조건이다.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4번. 4번도 그 같은 문제인데 건축 높이 제한이다. 틀린 거. 1번.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때 무슨 방향을 인접대 경사를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정복 방향. 무슨 방향? 정복 방향. 이거 한 번 더 설명 안 했죠? 안 했죠? 한번 봐보세요. 몇 페이지냐면은 그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 있을 거예요. 자, 1조 등의 확보, 햇볕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일상에서요. 이렇게 표현해요. 1조권 규정이라고. 뭐라고? 1조권 규정.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권리를 천부권적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래 1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 건물 칠 때 넓게 치지 마라. 옆집에 해 가리면 해 안 들어서 좀 그렇다. 건강에 치명타를 날 수 있다. 그래서 높이를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해를 안 받아먹고 살면은요, 그 비타민 D가 없어져가지고 건강 치명타. 그래서 인간고시 못합니다. 땅 속에서 한 2달 동안 살다 오면 사람고시 못해요. 멍 때려버려요. 멍 때려. 그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 미국한테 쫓겨다녔던 후센이 있어요. 이라크 후센. 후센 이라크 땅이 엄청 넓거든요. 후센을 잡으러 갔어. 전쟁해가지고 그자 폐지가 됐잖아요. 찾으러 왔는데 알 길 없어. 알고 왔더니 바로 땅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땅 두더지같이. 그래서 2달 동안 숨어 있는데 그거 늘었잖아요. 그때 봤죠, 여러분들? 어떠든가. 입 벌려라 그러니까 봤죠? 사람 것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 2달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 1조권 규정은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전 국토 중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이렇게 쫙 있잖아요. 전 국토. 거기에서도 어디에서 이걸 강하게 정의해서 두고 있느냐? 우리 도시민들 주로 어디서 많이 살아? 주거적하고 어디? 주거적에서 많이 살잖아요. 주거적에서. 그래서 주거적 중에서도 어디에서 많이 사냐?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에서 많이 사는 거예요. 알겠죠? 상업적은 거기서 업무보다가 주거로 오거든. 밤에 퇴근해서. 그래서 이 전용 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적이 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를 가지고 봐보세요. 이 대지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봅시다. 방향.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방향을 정하면 동, 서, 남, 북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래 이때 동서남북 중 태양은 이게 해일이잖아요. 해일. 그 태양은 어디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요.
태양. 이 태양이 떠가지고 이렇게 사라질까요? 1번. 이렇게 사라질까요? 2번. 이렇게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볼까요? 여러분 이 땅 사놨어 하나 사놨는데 여기 가서 딱 서 있더니 해가 이렇게 해서 가버리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해서 가더라. 어떻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몇 번? 오 좋았어. 그래. 동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아무튼 그래. 이거 이렇게.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다 주택을 지어 가서 보니까 나되지 않아 사죠. 주택 같은 거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대지가 있고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오 이렇게 딱. 아니면 여기 누군가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누군가 살 수 있다. 가정해봐. 이랬을 때게 이렇게 해가 살을 때 여러분 주택을 배치할 때 이것에서 그늘이지니까 겨울에 되면 이 대지에서 이 대지 경계선을 기준해서 뒤로 후퇴해서 배치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해가 이렇게 이 일조권은 주로 어느 계절에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되더냐? 겨울철에 심각하게 되드는 거예요. 겨울철에. 여름이야 뭐 일조량이 넘쳐나니까 해를 피하고 싶지만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 알겠죠? 겨울. 그래서 겨울이 제일 문제인데 겨울에 여러분이 이 건물을 배치할 때 주택에 되도록 이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과 좀 띄어가지고 해가 들어오기 그럼 뒤에다 배치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되도록 뒤로 뛰는 게 좋겠죠. 그래야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싹싹 쏴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냐? 이 친구 거. 이 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이익만 위해서 이 사람 갑자기라면 건물을 배치할 때 후퇴해서 배치하면 이 사람 일조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야 이렇게 하고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주거 있는 땅에다가 건축을 건축할 때는 여기를 봐보세요. 동서남 북할 때 여기를 정북방향하고 여기를 정남방향이라고 그래. 여기를 정동방향하고 정서방향이라고 그래. 왜 우리가 정동진 그 정동진의 새해맞이차 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 나오고. 정동진이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바닷가예요. 정동진. 정동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가 뜨니까.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남 방향 여기 봐봐요.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선 이것은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 보면서 야 전용 주거의 일반 주거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물 배치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이자 일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무슨 방향? 정북 방향. 근데 시험에서 정남 방향 이렇게 나오고 틀려요. 이해되죠?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선에서 이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최소 1.5m 띄어라. 9m를 쳐가면 그 높이에 2분의 1 이상 띄어라. 이겁니다. 다만 여기다가 28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거 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뭔 건축물? 28. 2층 이하로서 바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1조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이게 됐죠? 그런데 외해가 있어. 자, 이런 지역은요. 여기 택지발주구층에서 도시발구층에서 그 다음에 뭐 국가사업단 지방사업단지 이런 걸 칭했어. 이런 구역 또 정비를 칭했어. 이런 구역 단지 지구를 칭할 때는요.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 구역 지구 단위를 칭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뭐 도로 뭐 하천 도로 이런 것들을 경계선 삼아서 택지발주구다 도시발구구다 국가사업단지다 이렇게 칭하거든요. 구역 단지 지구를 칭할 때 그렇게 해. 그래서 지정하고 나서 여기 택지발 지정하고 나서 택지발을 했어. 그래서 택지발하고 도로 싹 설치하고 필지 나눠서 여러분한테 분양했던 가정해봐 이렇게. 이렇게 분양했던 장소에서는 이거 지구 단지 구역에 이런 데서는 이제 건물 질 때 동서남부 이렇게 되죠. 동서남부. 여기서는 건물을 순차로 지을 수 있잖아요. 개발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야 이런 지역에서는 각각 대지 입장에서 동서남북이 있다면 정남방향 인접대 경선 이걸 기준해서 건물을 9m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1.5m 뛰고 9m를 초과해서 올라가면
정남 방향과 인접된 경사에서 그 높이 2분 이상 떼서 배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후퇴하겠죠. 각각 대지에서 후퇴해서 건물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더라도 여기 일조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지구 단지 구역에서 순차로 건물을 질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무슨 방향의 인접된 경사를 기준해서 아까 일조권 규정을 정해 나올 수 있냐? 정남 방향. 알겠죠? 이걸 알아주시고 이제 금방 공부했던 이런 것들 중 특히 이 일정 확보량 건축 높이자는 그 땅이 전용 일반 주거일 때는 적용되는데 이 규정들이 그런데 이 땅이 중심 상업적이다. 일반 상업적이다. 그러면 중심 상업적 건폐율이 60이에요. 일반 상업적 건폐율이 80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촘촘하게 땅 이용해서 지도록 허용한 땅이니까 여기서는 일조권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죄를 있다 건물 짓 때는요.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지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제 금방 공부했던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주택 중에서 공동택 있잖아요.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거든. 이 기숙사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 기숙사는 잠잘석이에요. 잠잘석. 그래서 기가면서 잠자는 건물에 불과하니까 학교 내 학생들이 공장 내 정원들이 낮에 밤에 일하고 야구 끝나고 낮에 와서 낮잠 잔다. 근데 기숙사에 해가 들어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수면만 방해하니까 기숙사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았어요. 또 하나만. 일조권에서 자 아까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을 배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을 또 두고 있어요. 자 동서남 부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 여기서 무슨 재건축 사업 한다. 그럴 때에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아까 정보 방향 인접대 경사를 기준해서 높이가 9m 쳐가면 그 높이 2분 이상 떼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또 이 안에 있다 공동택 칠 때는 101동과 102동의 거리도 떼야 되고 앞동과 뒷동의 거리도 떼야 돼요. 공동택 아파트 같은 거. 근데 그 규정 우리 법에 뭐 측벽과 측벽 마주할 때는 4m 이상 떼라. 채광차가 100명과 측벽 마주할 때 8m 이상 이런 게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해가 떴다. 해가 이렇게 해서 사라진다. 근데 동짓날 이게 중요해. 뭔 날? 동짓.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작고 정말 햇볕을 원하는 날 일조량이 가장 적은 날. 동짓날을 기준해서 1년 중 동짓날 기준해서 이렇게 해가 가면서 각 세대 이렇게 해가 지나가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햇볕을 계속 쏴주게 건물을 배치하면 일조권 통과된다. 이렇게 하세요. 몇 시간 이상 계속 쏴주면 그래 이 단지에 들어서는 모든 세대에 동일을 기준해서 오전 9시부터 15시 사이에 계속적으로 2시간 이상 쏴주게 건물을 배치하면 일조권은 통과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중요해. 언제 기준해서요? 언제 기준해서 동지 몇 시간 이상 계속 쏴주면 2시간. 계속해서요. 찔끔찔끔이에요. 계속 그 말 알아둬요. 1시간 쏴.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해가 동짓날 이렇게 가면서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이 집 쏴줬어. 101동, 102동인데 102동 모집에 쏴줬어. 1시간 동안. 근데 이게 해가 가면서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가려버려서 그늘져졌어. 이렇게 가다가 또 1시간 이렇게 쏴줬어. 하바니까 2시간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식어버렸어. 그러면 효과 없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2시간 쏴줘야 된다. 그게 있으니까 꼭 알아주세요. 몇 시간? 2시간. 먼 날 기준해서 동지. 자, 그 정도 하면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봅시다. 건축법상 건축 높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의 확보 위한 높이 제한 적용된다. 맞죠? 2번 일반 상업적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중심 상업적 추가. 이 두 가지 지역에서 공동택 칠 때는 바로 밑에 줄 채광을 위한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적용된다 틀렸어. 일조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내에서 할 것은 2명만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가로구역을 높이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4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 높이를 다르게 금화중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5번은 참고용입니다. 넘어가시고 6번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자 건축법령상 1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 높이에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206조하고 207조가 있었는데 1번 정용 주거적 줄, 일반 주거적 줄 이 지역이 나오고 1조가 나면 정남 방향 하면 틀려요. 정북 방향에 나와야 돼. 정용 주거적 일반 주거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원칙으로 무슨 방향의 인접대 경사로 떠야 정북 방향. 그래서 정남이 틀렸어요. 정남이라 정북. 그 다음에 2번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에서는 단독택과 공동택 하나에 금화 쳐버려요. 공동택, 단독택 쳐버리고 그랬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이렇게 써. 모든 건축물에 대해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택 중 뭔만 1조권을 적용하지 않느냐? 기숙사. 기숙사 뺀 나머지는 적용된다. 나머지 읽어보는데 4배가 아니라 2배. 2배가 아니라 4배. 이 수치를 바꿔치면 돼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습니다만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5번 중에 2층 이하 이거나 할 때 이거나를 줘버려요. 로서 그래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인 건축물에는 마지막에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냐 수 있다 받으시고 7번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296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297페이지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자 이것은 217쪽부터 219쪽에 있는 건축법정인데 이 건축법정을 체결하면 바로 건축물 건축할 때 6가지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고 그 구역의 건축물 통합 적용받도록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이때 건축법정 맺을 때는 지구단위구라든가 그 다음에 주관경 개성구역 같은 데서 합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전원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어.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가반수 동의로 지어버리고 전원 합의로 마지막에 건축법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법정에 따라 지을 것이고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297페이지 12번 297페이지 12번 찾았나요? 자 1번은 가반수 동의하라 얼마요? 전원의 합의 그거 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키포인트냐면은 저기 5번 보면 이제 협정을 폐지하려고 그래. 폐지했다 체크. 폐지할 때는 얼마에 동의만 했으면 되는가? 가반수 이 정도를 주의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98페이지 13번 건축법정이다 틀린 거 이것도 역시 217쪽부터 219쪽에 있는데 1번 조금 했습니다. 전원 합의로 협정 체결할 수 있다라고 2번 3번 맞아요. 4번 보죠. 4번 폐지할 때는 얼마에 동의했으면 된다? 가반수.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의 경우에 특례를 적용해야 할 때 특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특례를 적용해야 할 특자 앞에다가 맞벽건축 이렇게 써놔요. 맞벽건축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식을 써요. 옆집하고 우리 집을 벽 하나 가지고 같이 했어. 이걸 맞벽건축이라고 그래요. 맞벽건축을 적용해서 착공식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해서 끝났어. 그랬다면 착공식은 앞부터 몇십 년이 경과해야 그거는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냐? 20년 중에. 그래 맞벽은 두자니까 20년 이렇게 꼭 암기하세요. 30년 틀렸습니다. 14번 이렇게 건축법정을 체결하면 협정구역에서는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 않고 통합 동그라미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6개 있어요. 6개. (219페이지) 6개를 암기해야 돼.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도 대지안의 적용 규정도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 규정 이것도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정도 완화받을 수 있고, 완화가 아니라 통합 적용받을 수 미안해.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꼭 6가지를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15번 보죠. 결합건축을 보겠는데 올해 결합건축이 꼭 나올 걸로 예상되므로 15, 16번을 좀 철저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합건축은 두 대지 안에 적용되게 될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뭘 결합해서 한다고요? 용적률. 이게 핵심 용어예요. 용적률. 그때 결합건축을 하게 되면 두 대지 안에 용적률을 결합건축하니까 바로 넘겨주고 넘겨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넘겨주고 넘겨받고자 할 때는 바로 거리에 제한이 있어. 두 대지 안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있어야 되냐? 100m. 그리고 그 두 개의 대지 사이에 10m 이상 도로가 없어야 돼. 그래서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합건축 가능적은 수익성이 나름대로 높은 점, 뭐 상업지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이라든가 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자기 대지 첫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넘겨주겠다, 넘겨받겠다 해서 혼자서도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15번 보죠. 결합건축인데 정확하게 답한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돼 있죠. 상업지역에서 대지 안에 최단 거리 몇 미터 내에 있을 때 100m. 그리고 두 개의 대지가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속하고 넓이 몇 미터 이상의 도로 둘러싼 하나 구역 안에 있어야 되냐? 12m. 그리고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무엇을 통합해서 적용할 때 있다고? 용적률. 그리고 이 경우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에도 결합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는 꼭 봐두세요. 핵심은 그거 다 있습니다. 16번 결합건축이다. 틀린 거 1번 맞아요. 2번도 맞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맞아요. 그냥 읽어두시고 4번 통과 맞아요. 이제 5번 중에 이 결합건축을 해서 용적을 넘겨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용적을 다시 달라고 하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집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결합건축이 이루어지면 몇 년 가도록 해야 되냐? 30년. 이 수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우리 요약집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 있어요. 분쟁의 조정 재정인데 옳은 것. 이 건축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이용할 때 건축 분쟁 전문에는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1번 틀렸어. 1번은 틀린 소리예요. 어디에 있냐?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렇게 하시죠.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2번 조정신청하고 재정신청의 차이점. 조정신청은 사건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갖다 이 위원회에다 신청되면 조정신청하고 합의로 갖다 내면 재정신청 맞습니다. 3번 중요한데 이때 조정신청이 들으면 조정위원회에서는 60인에 재정신청이 들으면 재정위원회는 120인에 수치 틀렸어. 180을 60, 91을 120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한 거 같은데 자, 시도사 시정수청령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한다. 틀렸어. 공사 중지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이 사건 당사자가 조정인에서 조정을 제시했더니만 수락하고 기명 날인했어. 그러면 당사자 간에 조정사 동의하는 내용은 합의가 그래야 돼. 판결, 확정 판결이 그 말 줘버려. 확정 판결이 그 말 주고 합의가 성립도 문다. 그 다음에 19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 분쟁 전문의 조정 및 재정 대상 이 대상은 6개를 암기라고 그랬어. 6개. 6개는 바로 213페이지 있는데 6개를 암기해야 돼.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사 간의 분쟁,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네들끼리 분쟁.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 4번 넘어가시고 21번은 우리 요약집 297쪽에 있어요. 이행 강점인데 틀린 것은 바로 두 개가 있네요. 4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 강점을 부과할 수 없다.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없다가 틀렸어요. 그리고 3번도 85를 60으로 개정했거든. 3번 85를 지우시고 얼마로?
60. 개정된 거 수정해드렸죠?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안 했어요? 297페이지 봐보세요. 했을 건데 298페이지 298페이지 했을까 안 했을까? 298페이지 보면 있을 거요. 수정한 거. 어디 있냐? 297페이지 있네요. 297페이지 저 참고표 보여요 안 보여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말이죠. 주거용으로서 연면적 얼마? 수정해드렸을 건데 아니 그거 말고 프린트물 말고 요약지 297페이지 써놨죠? 개정돼서 꼭 수정했으니까 60으로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그래 이거 틀렸어요. 3번 연면적 60평대의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법정 이행 강제 1,000만 원 왔다고 하면 1,000만 원의 절반까지 감액해서 준다고 했죠?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일 때만 그걸 줘야 한다고? 60. 자, 22번. 이것은 297쪽에 있는데 이행 강점을 산정하게 하여 위반 등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로 나열한 거. 이것은 바로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것이 허가제예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까 안 받고 건축했다고 하면 가장 세요. 100%. 그 다음에 용적률이 두 번째 90. 건폐율이 세 번째 80. 그 다음 신고 위반하면 70.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걸 물어봤는데 이것은 297쪽에 있어요. 알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영 모세 가지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